사람으로 둔갑한 쥐. 옛날 한 젊은이가 글 공부를 하러 절에 들어갔어. 산속 깊은 절이라 조용하니 공부는 잘 되었는데 드나드는 사람이 없으니 너무 외로운 거라. 집 생각도 나고 부모님 생각도 나고 그랬지. 하루는 젊은이가 손톱을 깎는데 하얀 생쥐가 귀여워서는 잘라낸 손톱을 날름 먹었어. 자그마한 입으로 오물오물 먹는 걸 보니 귀엽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해서 발톱까지 깎아주었지. 그때부터 젊은이가 손톱을 깎을 때면 하얀 생쥐가 쪼르르 달려왔어. 손톱을 톡 깎아주면 냉큼 받아먹고, 발톱을 툭 깎아주면 넙죽 받아먹고. 그런데 어느 때부터인가 안 오는 거야. 젊은이가 눈이 빠지게 기다렸지만 생쥐는 끝내 안 오더란다. 젊은이는 꼬박 10년을 채우고 절을 나왔어. 소매자락을 나풀대며 날듯이 집에 갔는데 참 희한한 일도 다 있지. 마당을 쓸던 하인이 놀라 자빠지는 거야. 방에 들어가 절을 하니 아버지도 화들짝 놀라 물어. 대근이시여. 아버지, 저예요. 글공부 마치고 이제야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하얗게 질려 이러더래. 저라니? 내 아들은 벌써 돌아와 제 방에 있구만. 그때 누군가 벌컥 문을 열고 방으로 들어왔어. 젊은이가 돌아보니 글쎄 저하고 똑같이 생긴 자가 떡하니 서있지 뭐야. 둥글넓적한 얼굴에 구부정한 어깨며 코 밑에 난 점까지 명락없는 자기야. 넌 누구냐? 누구길래 감히 내 흉내를 내는 것이냐? 너야말로 남의 집에 들어와 이 무슨 행패냐? 이런, 목소리까지 똑같아. 둘이 서로 내가 이 집 아들이라며 옥신각신하자 누가 진짜고 누가 가짜인지 시험해보기로 했어. 아버지가 물었어. 집 떠날 때 내가 손에 쥐어준 게 있을 것이다. 젊은이가 반색을 하며 얼른 보따리를 풀었어. 마음이 어지러울 때마다 한 번씩 세라고 주셨지요. 하며 박달나무로 깎은 염주를 내밀었어. 그런데 가짜 아들도 주머니에서 똑같은 염주를 꺼내드는 거야. 이번에는 어머니가 둘을 가까이 오라 했어. 내 아들이라면 어려서 앓은 수두 자국이 남아있을 게다. 그런데 저런, 배꼽 옆에 난 곰보 자국까지 둘 다 똑같아. 이국리 저국리 끝에 하인 하나가 꾀를 냈어. 우리 집 그릇수가 몇 개인지 말해보소. 젊은이가 우물쭈물하니 가짜 아들이 그릇수는 물론이요 숟가락이랑 젓가락 수까지 맞추었지. 왜 안 그렇겠어? 젊은이는 절에 있느라 집안 사정에 깜깜했지만 가짜 아들은 먼저 와서 집안을 샅샅이 살펴보았거든. 결국 젊은이는 제 집에서 쫓겨나는 신세가 되고 말았단다. 젊은이는 분한 마음에 그저 발길 닿는 대로 떠돌아다녔어. 배고프면 얻어먹고 해 떨어지면 쓰러져 자고, 그러다가 어느 마을에 이르렀지. 오늘 밤은 이 마을에서 묵어야겠다고 들어섰는데 어째 지나가는 사람조차 하나 없어. 조금 더 들어가니 고래등 같은 기와집에서 마침 한 처녀가 나와. 지나가는 나그네인데
하룻밤만 묵어 갑시다. 여기서는 못 주무시니 어서 떠나십시오. 그런데 처녀가 떠나라는 이유가 참말로 기가 막혀. 실은 이 집에 귀신이 찾아온답니다. 동네 사람들은 이미 다 도망가고 식구들도 다 죽고 오늘 밤이 마지막으로 제가 죽을 차례입니다. 젊은이가 보기에 처녀나 저나 억울한 신세는 마찬가지야. 내 걱정은 마시오. 그래도 혼자 몸보다는 낫지 않겠소? 하여 처녀와 함께 집으로 들어갔지. 날이 저물자 젊은이는 대문을 꼭꼭 잠그고 처녀에게는 벽장 안에 숨어 있으라 일렀어. 자정이 되면 귀신이 나타난단 말이렸다. 큰 소리 치며 들어오기는 했지만 왜 안 무섭겠어. 그래, 방마다 촛불을 환히 밝혀놓고는 마당에 앉아 때가 되기를 기다렸지. 이윽고 자정이 되었어. 바람이 달라지는가 싶더니 대문 밖에서 누군가 부르는 소리가 들려. 딸기야, 딸기야. 그러자 마루 밑에서 주먹만한 짐승 하나가 쪼르르 나와서 대문을 열어주는 거야. 순식간에 대문 안으로 귀신들이 쏟아져 들어왔어. 온몸에 덕지덕지 빨간 칠을 한 귀신이며 두 눈이 옆으로 쭉 째진 귀신, 팔다리 없이 도포만 펄럭이는 귀신까지 어찌나 해괴하게 생겼던지 등골이 오싹할 지경이야. 젊은이는 덜덜 떨리는 입을 벌려 연부를 외기 시작했어. 절에서 10년을 머물렀으니 스님들이 연불 외는 소리는 귀가 따갑도록 들었거든. 한 번 입을 떼자 자기도 모르게 술술 흘러나오는 거야. 그랬더니 귀신들이 더는 다가오지 못해. 안절부절 못하고 마당에서 서성이다가 사르르 사라져버렸어. 젊은이가 벽장 문을 여니 가엾은 처녀는 기절했지 뭐야. 기절한 처녀를 이부자리에 눕히고 딸기야, 딸기야 하며 귀신들의 소리를 흉내내어 불러보았지. 그러자 마루 밑에서 흙으로 빚은 고양이가 쪼르르 나오네. 너는 대체 어떻게 생겨난 놈이냐? 저는 옛날에 이 집안 아이들이 만든 장난감이올시다. 한동안 잘 가지고 놀다가 저를 마루 밑에 버렸지요. 오랜 세월 갇혀 있다 보니 제 몸에 귀신이 달려 딸기가 된 것입니다. 그래, 안가품하겠다고 귀신들을 불러들인 것이냐? 아닙니다. 그 귀신들 역시 이 집에서 생겨난 것들입니다. 오래전 이 집안 어른이 심심풀이로 그림을 그려 벽에 붙여놓았지요. 실증이 나면 그 위에 다른 그림을 덧붙이곤 하였는데 그러는 동안 그림들이 흉측하게 변해 귀신이 된 것입니다. 그럼 어찌하면 귀신들을 몰아낼 수 있겠느냐? 지금이라도 벽에 붙은 그림들을 다 뜯어서 불에 태우면 될 것입니다. 가만히 들어보니 요물이지만 아는 것 또한 많은 거라. 젊은이는 혹시나 싶어 자기 사정도 물어보았어. 내가 절에서 공부하다 10년 만에 돌아가 보니 나랑 똑 닮은 녀석이 먼저 들어앉아 있더구나. 그 녀석은 대체 누구냐? 혹시 쥐에게 손톱 발톱을 먹인 적이 있습니까? 있지. 절에 있을 때 수없이 그랬지.
그 쥐가 손톱 발톱을 먹고 선비님으로 둔갑을 한 것입니다. 그럼 그 쥐는 어찌 잡아야 하겠느냐? 금강산 암자에 사는 선녀에게 천년된 고양이가 있습니다. 그 고양이라면 둔갑한 쥐를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젊은이는 딸귀가 고맙고 기특했어. 내게 씌인 귀신을 없애주고 싶은데 무슨 방법이 없느냐? 물으니 흑고양이가 반갑게 말했어. 날이 밝으면 마루 밑에 갇힌 자를 깨뜨리면 됩니다. 동이 트자 기절했던 처녀가 깨어났어. 젊은이는 그 집에 귀신이 든 까닭을 들려주고 처녀와 함께 벽지를 긁어냈어. 그랬더니 정말 바래고 얼룩져 흉하게 일그러진 그림들이 모습을 드러냈단다. 그 그림들을 모조리 떼어다가 불에 활활 태워버렸어. 젊은이는 마루 밑에 버려진 흑고양이도 꺼냈어. 가루가 될 때까지 잘게 부셔 양지 바른 곳에 묻어주었지. 그러고는 처녀와 헤어져 금강산으로 향했어. 젊은이는 굽이굽이 금강산 1만 2천 봉우리를 넘어 8만 개의 암자를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돌아다녔어. 마침내 마지막으로 들린 암자에서 선녀를 만났지. 선녀는 젊은이의 이야기를 듣더니 사정이 그리 딱하시다면 기꺼이 제 고양이를 드려야지요. 하고 흔쾌히 고양이를 내주었단다. 머리부터 꼬리까지 하얀 백고양이였어. 젊은이는 공손히 절을 올리고 백고양이를 보찜에 담아 집으로 발걸음을 옮겼어. 아버지와 어머니는 여전히 젊은이를 알아보지 못했어. 그동안 하도 험하게 떠돌아다녀서 얼굴이며 차림새가 영 말이 아니었거든. 댁은 이시여. 하고 아버지가 묻자 저는 이 집 아드님의 친구입니다. 하고 젊은이가 말했어. 어허, 한데 오늘은 만나기 힘들겠어. 우리 아들이 몸이 좋지 않아 방에 누워있거든. 가짜 아들이 벌써 낌새를 채고 방에 꼭꼭 숨은 거야. 멀리서 힘들게 찾아왔으니 잠시 얼굴이라도 보고 가겠습니다. 간곡하게 청하니 아버지가 마지못해 젊은이를 들였어. 젊은이는 보찜을 꼭 안고 방으로 들어갔어. 가짜 아들은 끙끙 앓는 소리를 하며 머리 끝까지 이불을 덮어쓰고 있네. 젊은이는 가짜 아들의 머리맡에 앉아 슬그머니 보찜에 담았던 백고양이를 풀어놓았지. 백고양이가 달려들어 가짜 아들의 목을 콱 무니 찍! 어느새 가짜 아들은 사라지고 이부자리에 뭔가 툭 떨어졌어. 보니까 절에서 봤던 그 생쥐야. 그렇게 해서 젊은이는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오게 되었단다. 홀로 있던 처녀를 집으로 데려와 장가도 들고 과거에 급제하여 벼슬길에 올랐대. 근심 걱정 없이 부모님이랑 아내랑 잘 살게 된 거지. 참, 젊은이는 2번 다시 손톱 발톱을 함부로 깎아버리지 않았대. 또 어디선가 짐승이 나타나 날름 먹고 자기로 둔갑하면 큰일 아니야.